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이미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에너지 뿜뿜 일명 형님이라 불리는 분이시죠. 김진애 형님 에너지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애 에너지입니다. 네. 오늘은- 김진애 에너지 형님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에너지 형님. 근데 오늘 에너지 형님. 오늘은 근데 라고 에너지가 부르더라고요. 조금 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아니 너무하지 예. 않아요. 예. 아니 탄핵되는 날 하룻밤에 7시간 잤어. 네. 그러고 나서 맨날 토막잠 자다가 네. 체포 안 되고 특히 1월 3일 이후에는 잠이 더 안 왔어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1월 15일 날 네. 1월 13일이었나요? 1월 15일이었죠. 예, 15일 체포된 게. 15일 맞습니다. 1월 15일 날 저녁에 6시간 좀 내리자고. 그러고 나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딱 이틀 일했어요. 그러고 난 이틀. 다음에 이제 예, 다 예, 끝났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좀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예. 했는데 그랬는데 다시 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게 일요일 날 이후에 이 저기는요. 이게 예. 이제 이 불안이 예. 계속적인 불안입니다. 지금 이제 경찰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해야 되는 때가 돼서 네. 그래서 뭐 힘들긴 하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 근데 이러다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이게 만성이 되거든요. 말하는 예. 이런 긴장이 만성이 될수 만성 있다. 긴장이 되면은 오히려 그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이죠. 이번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일어났던 거는 예. 다들 뭐 제2의 내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조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뭐 네. 사실 우리가 국가의 폭력 또 예. 공권력의 폭력 그 대표적으로 5.18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때 없었지만 해방 공간에서 일어났던 그 폭력 같은 거는 그 백색 테러는 무섭잖아요. 네. 그때 그 뭐 저희가 영화에서나 보게 되고 가끔 기록 영화에서나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도 예. 사실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른바 데모라든가 시위라든가 요새 평화적으로 넘어간 지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맞아요. 우리 빛의 혁명도 응원봉 뭐 흔드는 완전히 이제 세계가 찬양하는 이 평화 혁명인데 예. 그래서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는데 이 빨간 정광봉 이 사람들은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폭동이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래요. 네. 우리는 우리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공권력에 대항하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할 때는 사실은 우리는 경찰 눈치를 좀 보잖아요. 네. 가령 하다못해 경찰도. 민노총도 경찰 눈치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맨날 듣는 게 뭐예요? 절대로 빌미를 주지 마라. 네. 그래서 쓰레기도 다 치워가지고 가고 네. 절대로 뭐 충돌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마라. 이게 우리가 지난 거의 이제 한 7, 8년은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저기 했을 때가 제가 이명박 때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저기 때 이제 백남기 농민 그때 물대포 예, 있고 예. 그때가 아마 거의 끝 무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촛불혁명 때부터는 계속 평화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이러고 있다가 이거를 갖다가 특히 법원을 아니 그 사람들 미치지 않았나 어떻게 법원을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침범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아니 생각을 해도 아니 그래서 저도 예. 왜냐하면 저도 지금 저도 조금 반성을 하는 게 그 예. 전날 라이브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시라 구속될 거고 구속영장 김진애 TV 라이브 라이브 하면서 네. 잠 못 주무시지 말고 예. 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이 되면 아마 오전에 나올 거다. 조금 그렇게 일찍 나오지는 않을 거다. 예. 근데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벽에 네. 일어나면 제가 그냥 그걸 라이브로 또 다 맞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더 대비를 좀 이렇게 좀 워닝을 좀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된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도 다 저기 하는데 일단 경찰이 어떻게 대비 태세가 그렇게 안 돼 있었을까? 왜냐하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무슨 뭐 대단한 폭력이라기보다도 어떻든지 간에 폭력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예. 뭐 본인들이 일단 맞아요. 무장이 안 돼 네, 있었어요. 안 돼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왜 뒷문에서 예. 밀리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경찰이 뭐 정말 문을 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경찰의 얘기를 들고 국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혀 본인들 자체가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무장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들어왔다 그러는데 근데 보통요 이번에 이제 이번에 하고 난 다음에 다들 예. 하는 게 이게 우발적인 점도 분명히 있긴 있겠으나 사전에 네. 상당한 계획이 계획이 있었다. 있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여기 가서 여기 가서 여기 가서 해서 그렇게까지는. 체포조는 누가 하고 침투조는 누가 하고 뭐 누가 부시고 이렇게까지는 예. 안 하더라도 평소에 예. 이런 폭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게 숙달이 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는 7층에도 가고 그렇죠. 저 서버에 가서 물도 부으려고 예. 들고 컴퓨터 다 때려 부시고 막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요. 이게 분명히 이거를 획책하거나 이런 거를 기획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도 우리가 그동안 또 돌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경찰은 그런 정보가 없냐고요. 아니 경찰이 예. 아니 지난번에 제가 1차 내란 때는 그 정보사도 그렇게 웃기더니만 예. 방첩사죠 요새 예. 방첩사도 그렇게 웃기게 무능하더니만 예. 지금도 아니면 경찰도 정보가 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안에 예. 어떤 사람들이 저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 종일 낮에 정광봉 시위가 있으니까 예. 그때도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일이 좀 벌어지는지 알고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이 네. 제대로 이제 대응 못한 거는 그런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 예견된 징후들이 있었는데 네. 그걸 대응을 못한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법원까지도 침탈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특히 이제 뒷문을 네, 그런 식으로 후문을.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저기 하냐면은 그날도 예. 제가 이거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태원 생각이 다 나던 게 예. 대통령 호송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은 대통령 호송에만 모든 거가 다 집중이 돼가지고 예. 여기 지금도 여기 뭐 버스들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예. 동선 확보하고 운운하는 데만 저기라지 예. 어디가 뚫릴 수 있다. 그 사람만 안전하면 된다. 뭐 예. 이런 생각이 다들 정도로 좀 너무 저는 경찰이 좀 허술했다라는 허술했다. 생각을 아니 대비 태세는 완전히 허술했다. 예. 그리고요 예. 일단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 가령 지난번에 민노총이 광화문에서 하고 있을 때 예. 그때 특공대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었죠. 까만 헬멧도 헬멧 쓰고 예, 맞아요. 방패 옷도 들고 입고. 이러니까 예, 예. 우리가 좀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잘못하다가는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심해.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권력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는 예.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좀 무서워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다. 예. 근데 왜 그걸 안 했느냐? 저는 그게 이번에 좀 경찰이 좀 미비했다. 왜 경찰은 네. 한 번은 잘하고 한 번은 잘못하고 한 번은 잘하고 한 번은 잘못하고 대응을 이러는 거 잘못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난번에 저 경호처하고의 그 체포하고 뭐 이럴 때도 많이 그랬는데 그 하여튼 체포의 날에는 참 경찰이 잘했다라는 우리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네. 조금 그게 허술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모든 난동을 계획을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발적으로라도 거기에서 책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한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 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경찰도 그거를 저기 해야 돼.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뭐 그 사람들이 꼭 돈을 받고 나온 사람은 아니고 네. 광신도 일지라 하더라도 되게 네. 힘없는 노인들이 많다. 여성도 많다. 근데 이번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건장한 젊은, 청년들이 예, 많잖아요. 청년들이 많죠. 지금 잡혀간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 중에 절반이 예, 청년들이 젊은 20, 30대라는 예, 거 예,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동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 얘기들을 많이 했죠. 하나는 정광훈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다음에 신천지 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신천지 쪽에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걱정은 지금 이제 그 뒤에 세력이 우리가 좀 무서워하는 게그 오비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왜 음. 아직도 안 돌아온 HID, HID 요원들 예, 예, 오비들이 예. 있을지도 예. 모른다. 근데 예. 그 오비를 음. 오비들이 말하자면 나서서 뭐 오케스트라 레이팅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이 드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겁이 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게요. 예. 이게 음모설이 예. 이렇게 자꾸 퍼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불안이 막 증폭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퍼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다시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난동을 만들어내고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매불쇼에서 예. 매불쇼에 나갔다가 어저께 저는 이제 김갑 선생하고 우리 저기 박구영 선생하고 둘이서 예. 파시즘의 난동이라고 예. 파시즘의 준동이라고 이 얘기하시는 거에 저는 좀 물을 조금 이제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최악의 시나리오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네, 왜냐하면은 이제 걱정은 됩니다. 예. 이게 왜냐 파시즘이라는 게 단 거 아니에요. 항상 기치를 드는 어떤 놈이 있어. 예. 그게 뭐 나치뿐만 히틀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걸 드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꼭 거기에다가 같이 저기 하는 게 광신의 죄송합니다만 구구 기독교나 예, 이런 것들이 꼭 있죠. 한쪽에 붙습니다. 맞습니다. 꼭 광신 이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붙는 사람이 뭐냐? 네. 사회에 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루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루저가 뭐냐면은 저는 제가 이게 나쁜 뜻의 루저가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질 때 예. 항상 거기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소외겠죠? 소외되고 예. 왜 낙후된 게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나 하여튼간에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 근데 그 예,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딴 거를 못 찾고 이런 데에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신천지가 그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젊은이들을 모으는 것도 이거 아니에요. 저는 신천지의 그 교리를 전파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놀랍다. 그걸 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니네들 잘못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 품어주마. 예. 일자리 주고 예. 잘자리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는 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파시즘 거기다가 하나 더 저기 하는 게 예. 항상 자본이 거기에 또 이제 들어가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댑니다. 돈 되는 거를 또 자기네들이 마련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유튜브 가지고 돈이 되잖아요. 예. 돈 되는 장사까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틈을 탄 게 저는 뭐 윤석열이라고 하는 참 머저리 같은 왜냐하면 저는 뭐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번에 이 저기가 물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서투른 파시즘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 더군다나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윤석열 자신이 너무 모자라고 너무 추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예. 나치는 예. 걔네들 저기 했잖아요. 자기네들 그야말로 국가주의나 뭐 해가지고 경제나 아니면 자기네들의 국익을 잡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 정말 독일에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잖아요. 다 자기네들 배상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자기네들의 유능함이라도 보여줬는데 뭐 윤석열은 완전히 무능한 친구 아니야. 우리 유능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끌어내버린 친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근데 이제 그런 준동은 끊임없이 있을 수 있죠. 극우의 극렬 극단파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뭐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쪽 위험으로 갈 가능성은 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추악한 모습을 이번에 예. 이렇게 드러낸 거가 오히려 왜냐하면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들어갔다. 어떻게 보세요?
스스로 교수님. 윤석열이 아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문제를? 교수님은 이번에 일요일에 이 폭동이 어떻게 이 사회 현상으로서 네. 또 저기로서 어떻게 보세요? 나쁜 놈들이죠. 그냥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언론 학자로서 다 분석을. 얘기하셨잖아요. 다 얘기하셨는데 뭐 또 분석을 해요 제가. 아 근데 저는 네. 뭐 실패할 거다. 근데 이제 이게요. 아 오늘 그 트럼프가 뭐 했는지 아세요? 취임식? 취임식할 건 뭐 했는지 아세요? 뭐 뭐 100개 행정명령 예, 내리고 예. 난 다음에 바이든 양가 다 그다음에 먹고, 사면했어. 자기 그 지지에다가 감옥한 사람들 그 의회 폭동, 예, 의회 국회의사당, 난동 부렸던 의회 애들. 난동 부렸던 사람들. 그때 의회 난동 부렸던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른바 프라우드 보이스. 그걸 또 왜 하필이면 프라우드 보이스라고 그냥 왜 보이를 그렇게 모욕을 하냐. 정말 프라우드 보이스야. 근데 거기도요. 예. 그게 뭐냐면 뭐 그 이른바 하여튼 뭐 미국에는 그런 게 꽤 많잖아요. 마약계 쩌던 애들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있죠. 네. 그때 참 놀랬던 게요. 그때 이제 의회 난동이 있고 난 다음에 그냥 FBI 동원을 해가지고 네.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그때 놀란 게 자기네들은 이른바 사회 루저들만 거기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되게 이제 뭐 그런 줄 나중에 보니까 네. 버젓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광신도가 된 프라우드 보이스라고 하는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때 저기 한 뭐 꽤 많이 한 1,500명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형도 굉장히 많이 맞죠. 살았어요. 네, 22년, 10년, 뭐 20년 뭐 우두머리는 제일 22년. 22년 네. 살고 그랬는데 오늘 다 사면했대. 네. 사면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어저께 네. 지금 뭐 지금 90명 중에 절반은 뭐 제대로 저기 형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친구들도 이제 그런 걸 꿈꾸겠지. 그러니까 정권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잇는 정권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윤석열 자신이 사면 되는 거를 지금 꿈꾸는 아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아니 탄핵 되기도 전에 예, 예. 사면부터 꿈꾸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머리가 사면이에요. 머리 나쁜데 꼭 그런 데만 머리가 발달이 돼 있어. 머리가 정 모조리 같이 나쁜 게. 진짜. 아 정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장면 아까 계속 보여드렸는데 CCTV에서 윤석열이 어제도 이제 조사받으러 공수처에서 오라 그러면 안 가잖아요. 어제 강제 구인하러 갔는데도 결국 거부해가지고 못 데려왔는데 헌재 재판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다고 보세요? 헌재 지금 장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 또 선동하러 가는 거죠 뭐. 선동하러 간다. 선동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야 나 나왔다 또 뭐요? 야 깃발 나왔어요 또 뭐요? 그다음에 헌재도 이제 들어가려고 헌재도. 아니 헌재 앞에도 모여라 하여튼간에 모여라. 또 들어가면 어떻게? 일단은 아니 뭐 이제 저는 뭐 그런 난동은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모여라.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몇 가지가 저기 있는 게 예. 일단 설이 다가오잖아요. 네, 설 다가오죠. 그러니까 설의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이제 예. 그게 특히 자기 지지 세력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어디 가서 뭐 구치소 앞에서도 뭐 정광훈이 너 정광훈 잡아넣는다 너 구치소에 가서 어쩐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될 테니까 자기가 예. 이제 할 테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내일 모레 예. 증인이 누가 나옵니까? 헌재 헌재 증인의 첫 증인에 첫 증인의 김용현이 김용현. 나오면 첫 증인이 김용현이에요. 그걸 헌재에서 그래서 그것도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저기를 하니까 네. 뭐 부르자. 그래서 첫 증인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김용현이 나오기 전에 예. 자기가 먼저 선수 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하고 둘이 싸우잖아요. 네, 의견이 다르죠. 네가 포고령 썼지. 아니 네가 잘못 뺏겨 쓴 거야. 이래가면서 정말 또 머저리 같은 또 저기 서로 어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칩니까? 거기다가 아니야 저는 서로 밀치고 저는 김용현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김용현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원투쓰리 그냥 군인 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충성하고 예. 그리고 자기가 한 만큼은 얘기하고 근데 예. 이제 윤석열은 김용현이 자기가 다 안고 예. 가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다 김영은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는 다 보고하고
대통령이 한 건데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그렇죠. 아니에요. 당연한 어떻게 거죠. 이렇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예. 대통령한테 말을 안 하고 하면 나중에 예. 그것 때문에 자기도 군사재판에 가가지고 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 그걸 대통령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예. 그거는 밑에 사람한테 하여튼 윤석열은 평생을 남한테 책임을 네. 자꾸 씌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구치소 그래요? 출발했겠죠. 벌써? 1시니까 지금 1시니까 한 시쯤 아니, 2시 됐으니까 출석 아니에요? 2시 출석이니까 벌써 이제 출발했네. 저기 출발.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소식은 윤석열이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현재 재판 출석을 위해서 출발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의왕은 조금 더 멉니다. 아 그래요. 의왕은. 군포에서 조금 더 군포에서 약간 조금 밑으로. 더 가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또 교통을 좀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그렇겠죠. 의원이요? 아무래도. 네, 네, 네. 그리고 지금도 경호 저기를 네. 하니까 아 정말 김성훈이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지? 거기 가 있어요. 정말로? 네, 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간다고 말을 했는데 음. 거기 가 있어요? 네. 구치소에? 구치소에 그거 경호하잖아요. 구치소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어떻게 경호를 그러니까 해야? 구치소에 다른 건물. 다른 건물에서 구치소, 그러니까 대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대기를 거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치소 담벼락이 있으면 네. 그 안에 건물이 이제 수영동도 있고 사무 공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무 공간에 그렇겠죠. 있어요. 음. 뭘 경호한다고 뭘 아니 구치소 있으면 위험한가? 아니 지금 아니면 저는 뭐 저는 그렇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분을 아직도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직책이 있으니까 경호는 해야죠. 그렇게 경호를 해야죠. 네,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 어떤 거 이상으로 예. 자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구치소 안에서도 저기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당연한데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웃기는 거지. 예. 왜 김성훈이 거기 가 있어야 되냐고. 더군다나 김성훈은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예. 일요일 날 그 폭동을 보고 난 다음에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게 그러고 나서 네. 어저께 김성훈이가 구속영장이 반려가 됐잖아요. 그렇죠. 청구가 검찰에서 검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을 안 신청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더군다나 거기에 뭐 이광우도 마이크 마찬가지고 예. 꺼졌을 수도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안 안 가져왔대. 가져갔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하는 거 아니냐? 의도가 있죠.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더군다나 더 깨름직해지는 거죠. 네, 무슨 일을 맞습니다.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변호인 외에는 예. 모든 사람의 접견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신도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경호팀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연락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그렇게 그리고 최상목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잘라야지 직위해제를 해야지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제일 화가 났던 게 최상목이에요. 그날 맞습니다. 폭동이 있고 난 다음에 폭동이 있으면 아침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예. 그럼 아침에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는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오전 다 지나서 8시간이나 지나가지고서는 맞아요. 얘기를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그게 권한대행 무슨 아니 권한대행. 근데 또 하나 지금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태도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 국민의힘의 권성동이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든 두 사람 다 마치 그 법원을 침탈했던 네. 그 폭도들에 대해서 감싸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들으셨죠? 감싸는 듯한 게 아니라 감싸고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이라고 하는 극우 예. 국렬의 기생충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지세가 모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룰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룰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보호하는 척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당장 네. 극우 유튜브로부터 막 공격을 받고 네. 그다음에 정광훈이한테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스타트를 한 거는 아니 정말 스타트를 한 거는 윤상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백골단을 이번에 좀 보니까 정말 백골단 그다음에 적골단도 있대요. 빨간 모자. 그거 안 뭐지? 그 빨간 모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정광훈 집회에서
항상 빨간 모자 들고 저 모자 쓰고 나옵니다. 맞아요. 백골단 말고. 그러니까 두 모자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예. 지금 트럼프의 이른바 마가 그 캠페인이 빨간 모자 쓰고 다니거든요. 앞으로는 더 빨간 모자 더 많이 쓰고 나올 거예요. 빨간 모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윤상현도 뭐 거기에 와가지고 17명 월담 해가지고 일단 들어가는 애들은 문제 있다고 봐야 되잖아. 그렇죠. 현행 근데 범죄로 거기다가 체포하겠죠. 아니 나는 정말 윤상현 같은 작자를 정말 아니 저기 뭐야 누구 전두환 때부터 했던 버릇인가? 아니 왜 강남 그러니까 강남 경찰서장한테는 왜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는 거잖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래요. 네. 모르는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는데. 전화가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전화 걸어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태령에 예. 저기가 있었을 때 그때도 그렇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 가가지고 전화해서,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서울경찰청장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건 절차적으로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건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찰봐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게 그러니까요.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왜 마포경찰서도 아니고 강남경찰서야.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너무나 나는 네. 의심스러운 게 예. 그날도요. 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마포경찰서에 있다가 몇 사람들은 강남경찰서로 보냈어요.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아마 저기 뭐 주소지나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몇십 관할이. 명을 한꺼번에 다 마포경찰서 하기 싫어서 예. 배분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예.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 있죠. 누구 저기가 거기도 뭐냐면은 예. 요번에 저기 들어왔던 친구들이 예. 글쎄 강남에서 서식하는 사람들인가? 나 참 모르겠네. 강남 구구파들인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 예. 그리고 권성동이 예. 뭐 권성동이는 원래부터 항상 저거 했던 친구인데 거기다 권영세가 완전히 그냥 웃기고 앉았어 정말. 권영세는 저기 구구 유튜버 10명한테 서울 선물까지도 보냈다면서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러고 나서 정진석이 비서실장에 나와가지고 이게 헌정문란인지 아니면 헌정문란을 방지하려고 하는 조치인지 그거는 시간이 알아줄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는 저는 저 국힘이 저는 국힘이 저 언제까지 저럴까?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언제까지요? 계속은 못 그래요. 탄핵될 때까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탄핵될 때까지. 윤석열이가 탄핵될 때까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탄핵될 때까지.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그때는 이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뭐 고개를 숙일 것 같긴 한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인데 예. 아니 솔직히는 조금 더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뒤에도요? 왜냐하면은 탄핵이 인용될 때 물론 이제 한 번은 꺾이겠죠. 근데 이제 그때는 꺾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또 한 번 결집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이제 또 한 번 난동과 폭동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게 어딘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누구야? 그 김건희도 관저에서 나와야 되고 뭐 등등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빌미가 한 번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태세 전환을 지금 안 하는 거 보니까 더 가겠어요. 왜냐하면 경선할 때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할 때 윤석열을 바로 버릴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을 자기네들 마음속으로 버린 건 다 맞습니다. 저는 국힘의 마음속으로는 이미 버리고 그 다음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의 이 탄핵 반대를 지지하는 세력의 표를 자기네들도 끌고 와야 되겠다. 특히 경선에서 자기한테로 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은 조금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태세 전환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완전히 그냥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때 보면은 예. 처음에 안 떨어지려고 막 구탱이에서 막 안 떨어지려고 막 이러다가 네. 한 번 저기 하면 확 떨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는 거 아닐까? 그래서 경선할 때도 싸울 거예요. 후보들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을 한다 그러면 요즘 뭐 김문수가 뜨고 있잖아요. 또 김문수도 나오고 예를 들면 뭐 홍준표 나오고 뭐 누가 또 나올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서로 싸우겠지. 윤석열과 함께 가야 된다. 윤석열과 멀어져야 된다. 그러면 지들끼리 싸울 거예요. 또 그 그럼요. 안에서. 아 그렇게 좀 되겠지.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하여튼간에 니네들은 나락에 빠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예. 없고 뭐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저기 하여튼 일요일 날에 그 폭동 때문에 예. 뭐 이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탄핵 심판이 빨라질 수 있겠다. 그렇죠. 저는 현재 3월 입장에서. 중순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2월 말. 뭐 2월 말까지는 아니고 3월 초까지는 되겠다. 2월 말. 3일절에 하지. 3-3에 해라. 쉬는 숫자가 좋대요. 3-4. 숫자가 좋은 날에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대요. 그래. 그래서 뭐 1, 2, 3 계엄. 1, 2, 3. 1월 3일 체포의 날. 그다음에 1월 15일 예. 뭐 체포 저기의 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 119 그거는 또 119였나? 이 저기 그 폭동은 뭐 그래 가지고 예. 그다음에 요번에 수임 번호도 10번이 0010 아니야. 예. 그리고 저 12.3도 뭐 왕자가 두 개라며. 뭐 하여튼 숫자 좋아하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위해서 네. 숫자가 숫자가 아주 좋은 3월 3일이든가 네. 아주 저기 한 3월 5일이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3일절 날은 못 하잖아요. 못하죠. 쉬는 그 3일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못 하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국회 소추단이에요. 국회 소추단이 지금 헌재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국회 소추단이 헌재에 도착한 모습 저희가 지금 네. 지금 기다리고 화면으로, 계시네요. 맞다. 예, 이제 김희수 변호사죠. 예전에 재판관도 하셨었고요. 헌재 조금 재판관 있으면 했던. 이제 또 한 번 얘기하시겠네. 예, 김희수 재판관을 포함한 이제 국회 소추단이 네. 현재 현장에 도착을 했고 아직 입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일찍 왔네요. 네. 좀 있으면 이제 또 윤석열 측 변호인단도 올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와서 들어가고 그럼 윤석열도 도착을 하고 그러면 재판이 진행될 것 같고 아마 2시 재판이기 때문에 한 뭐 윤석열이 50분쯤 도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 뭐 그날도 뭐 45분 45분 얘기했대요. 네. 딱 뭐 알려진 오늘도 거는 뭐- 딱 하나지만. 네. 오늘도 뭐 말 많이 하겠죠. 아니 왜 비상 입법 의회라는 게 뭡니까? 그거 하나 질문했다면서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게 굉장히 딱 핵심을 질문이- 딱 네, 질문한 참 거 아니에요? 질문한 거죠. 네. 그런 거 하는데 오늘은 또 무슨 아니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변호인단이 네. 나와서 네. 얘기한 거를 보면은 저기 보죠. 아니 이 사람들 한 얘기 좀 보세요. 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유 권한이고 그거에 대한 판단조차도 아이고. 대통령이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왕이- 고급 지가 왕이에요? 정보가 지가 왕이다. 왕이냐고요. 아니 그랬으면은 네. 절차라도 좀 지키지. 음. 바보같이. 아니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포고령의 1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국회와 지방의회와 네. 모든 정당의 정치 활동을 정치 그만- 활동을 금지한다. 네, 네. 이거는 도대체 왜냐하면 저는 1호를 들을 때 기겁을 했거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죠. 위헌이죠. 위헌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데가 국회. 국회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못하게 만든다. 만들면 어떡하냐고. 뭐 말이 안 근데 되죠. 그거를 1호에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으니 아니 그래서 뭐 많이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이나 네. 그다음에 김영현이나 이 사람들은 이 헌법이 1987년 헌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놀래가지고 이제 음. 헌법에다 넣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 헌법으로 배운 사람들이다. 음. 개헌법을.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베낀 거다. 근데 말이야. 이랬다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베꼈다면 네. 지방의회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당연하죠. 지방의회는 90년대 생겼으니까. 아, 글쎄.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바뀌었다는 게 말이 가지를 안 돼요. 바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뭐 뵙겠다고 하는 말은. 나도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안 하고 머리 나쁜 게 공부도 안 해. 아유 그리고 자, 그래서 국회 소추단은 지금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현재 네. 지금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아마 얘기를 나누고 있고 네.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밖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모이면 아마 왜냐면 정청래 그럼요. 의원도 오지 국회 쪽에 않겠습니까? 국회 소추단도 같이 올 예, 겁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갈 것 같이 같습니다. 들어가실 그러면서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아마 잠깐 또 인터뷰도 할 것 인터뷰를 같고요. 인터뷰를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오늘 있기 인터뷰는 때문에. 기대가 되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오늘은 예. 윤석열 본인이 예. 직접 나온다 그러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네. 예. 근데 지금 한다는 게 예. 뭐 윤곽근인가 네. 석동현인가 그 뭐 나와가지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 나와가지고 니네들 잘못한 거를 오늘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 이러는 거 아니야 법원에. 아니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석동현이라는 작자가 백골단을 네. 자기네들 보수 모임에 올 초에 또 와서 네, 소개하고 소개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오늘도 뒷얘기들이 계속 나오던데 네. 그 변호인단이 그날 네. 영장 실질 심사하는 날 주변에서 네. 자꾸 얼쩡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얘기를 했다. 거기서 뭐가 큐가 오고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오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국회에서 또 법사위에서 자, 또 여러 가지 현안 네.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이동을- 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동을 이제 하고 이동하지- 있습니다. 아마 뭐, 이동해서 네. 기자들 앞에 가서 잠깐 인터뷰를 네, 할 네, 가능성이 그럴 것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네.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고요. 현재는 이제 국회 소추단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숫자가. 그래서 아마 법정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언론사들이 모여 있는 포토라인 쪽에 오면 아마도 인터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질의는 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네, 네. 오늘은 정말 예, 날이 좋아요. 섰습니다. 지금 예. 낮이 8도거든요. 네, 자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현장으로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새해 첫날 한남동 관저 앞 시대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래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차필 편지와 동영상, 변호사 등을 통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서울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무효라고 말입니다. 이 신청 절차와 적부심 절차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고 하면서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서부지방법에서 벌어진 그 시대의 폭동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극우 시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한다면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시설물을 부수고 7층에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경악할 만한 폭력행위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의 조짐을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던 반공청년단, 백골단 출범 국회의견에서 보았습니다. 반공청년단은 독재자 이승만 시절의 극우 폭력 정치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백골단은 독재자 전두환 시절 국가 폭력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한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한 대통령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처음에 김인수 재판관, 예전 헌재 재판관이시죠. 김인수 변호사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세지였어요. 봤네요. 메시지가 강렬해지면은 예, 그거는 예.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난 물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증거에 대해서 네. 질문하고 이러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오늘은 윤석열이 직접 출석한다고 그랬으니까 더구나 중요한 날이라서 예. 그러는데 오늘 아주 메시지가 강렬해지셨습니다. 음. 지난 일요일 날에 폭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니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게 그 국민이 누구냐? 아스파트 맞아요. 우파들 그걸 갖다가 또 표현하는 걸 그걸 애국 시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맞아요. 애국이라는 말에 요새 막 모욕감을 느낀다니까. 정말 질려. 애국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사랑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아까 그건 확실해요. 그 파시즘이라는 거에 상당히 이게 뭐냐? 파시즘에 항상 보면은 그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히틀러 나치즘에 히틀러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무솔리니가 네. 이탈리아에서의 있었고. 파시즘에 무솔리니가 네. 나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예. 어떤 독재자의 예. 독재자가 예. 뭐냐, 이 표현이 맞는데 예. 이 사람들은 예. 현실을 딱 두 가지야. 음. 적군과 아군으로 아군. 딱 나눠. 그렇죠. 네 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저기 딱 이분법으로 나눠가 저기 가지고 싸워라. 네, 이렇게 그렇죠. 하고 그거를 그 메시지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음. 예. 네네. 자.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결심으로 예. 출석하시는 걸까요? 한번 넘겨볼까요 현장으로? 재판이니까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겠죠.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실 것 같아요? 그건 대통령께서 나와서 말씀하실 겁니다. 대표님 여기 서시나요? 네? 대표님 여기 서세요? 여기 서시냐고요? 그건 안 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 만약에 계엄 성공해서 설치됐다면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거기서 활동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입법기구가 뭐죠? 비상입법기구 모르시나요? 그게 뭔데요? 네, 김용원 장관이 본인이 썼다고 하던데요.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습니다. 어제 공수처 강제 구인돼서 한 말씀. 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출석하는 이후에는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변호인이 몇 명 나오실까요? 책임감 느끼십니까? 서부지검 소송 관련해서 책임을 느끼십니까? 그거 무슨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이거 저 헌법재판 관련해서 왔으니까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윤곽근 변호사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뭐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은 안 하네요. 뭐 대통령이 거기 설 거냐, 포토라인에 뭐 안 설 것 같다. 뭐 비상입법기구가 그 뭐죠?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뭘 모르는 척. 아이고 참네. 그게 윤석열이야. 아이고 어저께 사실은 지금 예, 예. 우리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예, 우리가 예. 최성목 비판을 하면서 예. 어저께 이른바 최성목 문건이라는 이름으로 MBC가 공개가 보도하지 됐죠. 않았습니까? 네, 실물을 정확하게 예. 공개가 됐는 게 그게 컴퓨터로 친 거고요. 예, 예, 예. 일은 아니고 동그라미로 예, 세 개. 예. 예비비 마련할 것. 예. 그다음에 국회에 예산을 모든 예산을 다 끊을 끊을 것. 것.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것. 어, 네, 준비할 것 뭐 이런 거죠. 이거 세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아니 그렇게 딱 찍혀 있는 거를 최상목이란 자가 예. 아니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서는 그냥 뭐 차관에게 줬다 그랬죠 그때. 차관보한테 차관보한테 주고, 주고. 그리고 잊어먹고 있었다. 네, 말도 그러면 안 되는 F 회의는 왜 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정말 해도 네. 너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예. 너무너무 그냥 눈에 빤히 보이는 보이게. 거짓말을 그리고 그 보이는 거짓말을 언론이 그대로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딱 네, 해서 보도를 해주니까 하죠 또. 그러니까 참 정말 한심합니다. 예. 그리고 근데 그 다 드러날 건데 저는 윤석열이 예. 언제 나와서 저기를 하는 게 예. 결국은
이것도 뭐 자기가 스스로 자멸하는 저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입법기구도 지난번 구속영장 심사할 때 차은경 판사가 유일하게 윤석열한테 물어봤던 질문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거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너 뭐 하려고 모른 척 하는 그랬어? 거예요. 너 뭐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너 국회 해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네.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어. 그런 거 아니야? 이 얘기죠 결국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윤곽근도 모른다. 그게 뭐죠? 이렇게 이제 황당한 답변을 하는 거죠 결국은. 알고 있으면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윤곽근이는 참고로 예, 예. 윤곽근이는 지금 현재 예. 공직선거법 재판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가 정우택 하고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그뭐 정우택의 돈봉투 실제로 돈봉투 받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예. 뭐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느냐 하면은 그 정우택이 돈봉투 받는 거를 누가 찍은 모양이에요. 네, 그 찍었죠. 카페 사장인가 누군가가 네, 찍은 맞아요. 모양이에요. 네, 뭔가 네, 저긴 네, 했는데.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사주를 한 거예요. 고발 사주를 일종의 했다. 원래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니고. 원래 있던 일을 그걸 가지고 가서 고발을 해라. 그렇게 그걸 고발 사주를 했다. 일어난 일은 사실인데 일어난 일은 사실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건 예, 조금 예, 더 저기 예, 해야 예, 되는데 예,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걸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저게 있잖아요. 예. 그 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걸려 그렇죠. 있는데 그것도 예. 지금 다 캔슬을 해달라고 여기에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자기 것도 해야 된다고 네. 재판부가 여기도 해야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변호인 중에 한 이름이 명이죠. 누군지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네. 하도 저기 넥타이도 네. 빨간색으로 딱 메고 왔네 일부러. 네. 넥타이도. 지금 뭐 아까 얘기한 예. 즉선 예. 그걸 뭐 피소추인이라고 그럽니까? 네, 뭐라 그러? 피소추인이라고 그러죠. 피소추인 윤석열은 예. 아마 이미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아직 도착했나? 들어가 확실합니까? 도착했나? 확인됐나요? 아까 한 12시 45분. 들어갔어요. 일찍 들어가. 근데 이렇게 네. 아무도 찍질 않고 아니 찍을 수가 없죠. 몰래 지하로 도망가요. 들어가야 돼. 몰래 지하로. 지하로 들어가. 이런 데는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지하로 진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아니 근데 보통 이 정도의 나라의 큰 혼란을 자초했으면 네. 자기는 뭐 잘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국민 앞에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서 한마디. 아니 저기 뭐 사과할 위인이 아니지. 그러니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 어쩌면 정말 45일 동안.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요번 설날 때 저의 계획은 지금 요번 예. 설날에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요번에 폭동이 일어난 거나 저번에 체포가 안 된 거나 체포하는 날 하는 거나 윤석열이 맨날 하는 짓이 예. 이게 둔중한 불쾌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세상이 사리에 맞게끔 돌아가질 않는다. 맞아요. 그거를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 모든 거에 법에 예. 걸 수 있는 거 다 걸면서 자기만 살려고 든다. 어. 밑에 사람들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고 예. 자기 살 길만 모색한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둔중한 불쾌감이 있잖아요. 네. 이 불쾌감이 네. 정말 너무나 이 말하자면 뱃속에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설날에 예. 많이 먹어가지고 다 태워버릴 거야. 많이 먹어서 설날에 이번 설날에 여러분도 우리 네. 오늘이 저기 설날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때 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오늘도 있고 네. 이번 주일에도 큰 이벤트가 많습니다. 23일 날 네. 또 김명현이 그날 저기가 오기 때문에 네. 큰 일이 있는데 예. 그리고 지금 뭐 또 불쾌한 일이 어떤 겁니까? 최성목이 또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죠. 특검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세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세계의 건. 근데 거기에는 특검법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더 있다 하겠죠. 왜냐하면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이거는 끌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가? 자기는 그래도 권한대행이니까 최소한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국회 결의사항을 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아니 지금 최성목이가 예. 이 세상에서 제일 수상한 사람이 최성목이에요. 최성목이죠. 현재 여기 저기 맞아요. 저기. 예,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 이제 윤석열의 꼼수는 다 드러났어요. 예. 이 사람이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찌질찌질하고 예. 꼼수를 쓰고 얼마나 예. 진상짓을 하는지 일부 극우파들만 빼놓고는 다들 다 알고 알고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 우리를 귀찮게 굴겠구나. 뭐 큰 불상사는 안 일어나면 좋겠다. 네. 그래 제발 사라져 다오 이렇게 됐는데 예. 최상목은 실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내란을 종식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불예측성, 불확정성을 점점 불확실성. 증거를 네, 그렇죠. 점점 증대를 시키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지금 경제에 해악을 끼치고 해악 있는 끼치는 거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최상목이. 맞아요. 제일 나쁜 사람이 지금 나쁜 거 예.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거. 예. 그다음에 상설 특검 임명 안 특검을 하고 있어요. 임명하지 않고 네, 있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그것도 되죠. 그것도 본인에 관련된 거 아니야. 네. 거기다가 지금 특검법. 그것도 지난번에도 제의 요구를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번에 또 마치 네. 거부할 듯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거부한 것도 세 개가 웃기는 예. 거예요. 방송법. AI 교과서에 네. 관련된 거. AI 교과서 방송법. 그다음에 방송법 그것도 네. KBS에 KBS 수신료. 수신료 다시 좀 돌려 분리징수하는 거. 분리징수하는 네, 거 좀 다시 돌려주게끔 하는 건데 그것도 싫대. 근데- 지가 아니 그게 무슨 권한대행이 무슨 그것도 지금 다 일부러 그렇게 비틀고 있는 겁니다. 일부러 비틀고 있다. 아니 지금 일부러 비틀고 있는 건 뭡니까? 예. 국회가 혼자서 예. 민주당이 알아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당이 안 움직이는 건 자기네는 절대로 안 해주겠다. 음. 이러면서 비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합의를 해오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너무 소리 웃기는 하고 거예요. 앉았지. 아니 국회는 과반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국회에 계셔봐서 알지만 합의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네. 정해지는 겁니다. 국회 법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수결 네. 통과시킨다. 그럼 합의가 되어라는 건 아무리 소수 정당이 끝까지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기 지난주 선진화법까지 만들었잖아. 국회 이상한 거 선진화법도 하지 말라고. 만들었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선 패스트트랙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잖아. 하여튼간에 하여튼 저기 국힘에 예. 꼼수와 예. 그다음에 조그만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흠집 내기, 그다음에 자기네들 편 다독이기, 예. 그리고 물타기 또 뭐 있습니까? 흐리기. 논점 흐리기. 물타기. 아우 지긋지긋해 정말. 그러니까 물타기 중에 하나 또 정말 얘기 안 할 지긋지긋해. 수가 없는 게 어. 윤석열의 이 뭐라 그러지 내란 우두머리 범죄를 자꾸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계시키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물타기로. 나는 그거는 좀 불쌍하게는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할 말이 없잖아. 도저히 아무것도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지금 이제 자기네들로서는 네. 이재명하고 해가지고서는 왜 이재명은 감옥 안 들어가는데 구속해 이재명도 구속해야 돼. 그 다음에 왜 조국은 네. 저 구속 안 하고 저기 했는데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야말로 여기 난 누구지? 윤석열 변호인단이죠. 변호인단 중에 한 사람인 거 아니 몇 사람인 단체로 것 오는 거예요. 같은데? 단체로. 글쎄요. 근데 몇 웃기는 사람인 건 것 같은데. 윤곽근은 왜 혼자 먼저 들어간 거예요? 어. 특이하네. 왕따 당했나 윤곽근 보다. 변호사는 먼저 들어갔고 혼자서 지금 나머지 사람들이 인터뷰 안 하겠다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네요. 어떤 결심으로 네, 안 하고 출석하시는 안 걸까요? 하고 쓱 들어갑니다. 저거는 내부에서 네. 또 끝나고 난 뒤에 분열이 생긴 거지 뭐. 뻔하지 뭐. 끝나고 나서 브리핑하겠다는 말을 내부에서. 하고 아, 들어갔다고 지금요 합니다. 네. 윤석열 비서실도 그렇고 다들 지금 이제 내부에서 분열이 되거든요. 저 김성훈 같은 것도 김성훈이나 이광우 네. 영장 그 집행만 됐으면은 그렇죠. 영장 청구해가 집행됐으면 네, 네, 거기도 다 분열돼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왜 그걸 안 놔두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우리가 지금 또 검찰에 검찰.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지금 네. 다 윤석열이 지금 다 네. 저기 임명하고 이러는 친구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최상목이부터 그런 거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네. 뭐 야료를 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계속해서 나는 거죠. 어제 명태균도 재판정에서 검사들을 향해서 증거인멸을 하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셨죠, 그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명태균이 네. 명태균이 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 명태균이 명태균이 점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네, 네, 네. 하여튼간에 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네. 저기 하는 거는 명태균이 지금 이제 민주당에 네. 살살 꼬리를 오. 보이는 거지 간사하게 간사하게. 보이면서 자기가 보이니까. 뭐가 더 있는 것처럼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이거는 굉장히 수상합니다. 수상하다. 명태균이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아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중계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아까 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그 서영교 단장이 네. 하는 거 저기 했는데 사실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 왜 일어났느냐? 네. 부정선거 그런 거 아니에요. 순전히 네.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네. 촉발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까봐. 그다음에 윤석열과 저기 김건희 깜방갈까봐. 네. 자기네들 당장은 탄핵이 안 되더라도 깜방갈까봐 영구집권을 획책하느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게 워낙 비상계엄 내란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 덮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명태균에 대한 게 네.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2월달 서울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날 텐데 네. 그 실제로 명태균의 황금폰,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그 PC에 있던 것, 강혜경 씨 PC에 있었던 것뿐이 아니라 그 황금폰도 이미 다 1월 말에 검찰이 1월 말이 가지고 있었다. 12월 말에 다 이미 가지고 있었다. 검찰이, 예, 근데 그거를 풀진 않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겁니다. 그게 뉴스타파의 지금도. 보도죠. 예, 그게 예. 그거니까 그거를 그거 눈치 보는 게 그게 수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게 왜냐하면 그 저쪽도 네. 이거는 있는 거예요. 검찰 안에서도 이거는 왜냐하면 그게 명태균 게이트는 실제로 그거야말로 오히려 대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운명에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 안 풀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제 저기 민주당에서나 네. 아니면 하여튼 빨리 그러고 나니까 설날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이럴 네, 때 네, 빨리 지나버리고 우리 그렇죠. 제대로 그래서 네. 설날 빨리 죄송합니다. 탄핵 결정을 빨리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이런 거 있을 때 중간에 설날이 있으면은 예, 제가 예. 아까 예. 뭘 다 풀어버린다고 그랬지만 네. 잘 안 돼요. 안 돼요. 가슴에 응어리가. 그럼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막 설날에 나는 솔직히 이번에 일주씩이나 놀게 만드는 것도 네. 그것도 다 계략이라고 생각해. 계략이다. 어. 왜 노력해? 왜 그렇게 놀게 해? 예, 예, 자영업도 안 되고 그러게 다 놀게 해. 예.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예. 템포를 늦추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또 꼬박꼬박 나라에서 혈세로 월급 예. 받는 공무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예. 자영업들 예. 그다음에 프리랜서들. 기업들 프리랜서들 우리 교수님도 프리랜서는 아니 어, 교수니까 뭐 더워요. 저는 그건 아니. 그렇습니까? 김진애 의원님 프리랜서시죠. 저는 프리랜서인데 이제는 뭐 거의 은퇴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헌재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들리는 소식 윤석열은 이미 출석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미 들어갔고요. 네. 법정으로 들어갔고 2시부터 시작이니까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한데 한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네, 끝내죠. 우리는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저기 뭐야 누가 박정호 박정호. 또 네, 와야지. 박정호 뭐. 기자가 박정호 다시 또 와가지고서는 박정호가 또 해야지. 우리 이 불쌍한 네. 박정호. 그 사이에 그렇지만 이제- 이럴 때 네. 언론인들이 해야 되는 일. 저 요새 기자님들도 취재진 특히 현장에 나가는 취재진들 지난 네. 일요일 날 정말 얻어맞고 뭐. 기자재 뺏기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네. 특히 JTBC 그 실증까지 다 가가지고 막 찍고 막 네, 저거 맞아요. 하던데 너무들 고생들 하시고요. 오마이TV는 항상 여기저기 다 나가시면서 예.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럴 때 우리 최 교수님도 저 칭찬합니다. 왜요? 막 일요일 날도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근데 뭐 제일 저기 한 거는 역시 젊은 사람들. 네. 우리 신인규며 박영식이며 김진호? 김지호며 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라이브 하고 있어. 이거 오마이를 위해서 이렇게 멸사봉공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멸사봉공. 저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단어인데 멸사봉공. 멸사봉공이 네. 뭐죠? 사적인 걸 없애고 네, 공을 네, 위해서 네, 노력한다. 네, 네. 그거 윤석열 그걸 좀 배워 멸사봉공을. 그걸 못 배워가지고 그걸 못 배워가지고 저런 거예요. 정말. 사적인 이익만 어. 챙기다가. 사적인 이익만 챙기고 자기 살공리만 하고 그러니까요. 앉았어. 아유. 저희가 지금 이제 어. 박정호 기자가 안 나오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박정호 기자가 저희한테 넘길 때 6,400명이었거든요. 네. 지금 실시간 시청자가 10,000명을. 실제로 지금 더 오죠. 왜냐하면 이상해요. 오마이는 네. 현장만 보여주면 보여주면 좋아. 다 오셔. 그리고 현장을 네. 중계하는 방식이 네. 아주 저 다이나믹해요.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하게 네. 저기를 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이럴 때 우리 조금 네. 뭐 지난주에 일요일 날인가 네. 그때 보니까는 해군복 같은 거 입고 아, 계시더라고. 해군복 아닌데 오늘 하얀 거 해군복 입고. 이거 옷이 원래 해군 아니에요? 저 해군 출신이죠. 아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아니 왜 오늘 해군 아니에요? 폭동이 일어나서 군복으로 나타나셨구나. 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7년 군대 생활했는데 어. 반을 해군에서 반을 해병대에서 근무했거든요. 네. 7년 근무했어요. 그래서 해병대 출신이라니까. 네, 해병대 반 해군반. 믿어줍니까? 거기서도 맨날 기도만 하셨을까요? 현장인데 역사 현 제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네. 이건 진짜 뉴스. 네. 해병 1사단에서 제가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네. 8강부 근데요. 사나이로. 근데 요새 하여튼 간에 굉장히 어렵고 네. 다 저기 하는데 예. 이거는 제가 정말 느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저 오랫동안 안 만났던 사람도 전화가 올고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는데 네. 우리가 역사의 현장을 살고 있어. 맞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이제 8년 전에 예. 저기 박근혜 탄핵할 때하고는 또 좀 달라요. 그렇죠. 그때 분위기하고 그리고 지금은 음.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위기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87년 체제가 예. 지금 이제 올해까지 하면은 38년 됐나요? 예. 38년이 됐는데 예. 38년 동안 나름대로는 상당히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도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이루고 저기 산업화도 이룬 이런 세대라 그러면서 스스로를 막 예. 하면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이게 뭐가 됐냐면은 우리한테 예. 너무 평화적인 무드에 이거에 음. 좀 이제 많이 예. 우리가 좀 이제 나름대로는 길들여진 것도 좀 예, 있었던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럴 예, 때 이제 예. 위기 의식을 딱 저기를 하는 게 예.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또 100년을 맞이하는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제가 긍정적인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던 네. 시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의원님. 네. 그래도 어쨌든 희망이 보이니까 네. 끝까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네, 설날 잘 보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 가시려고. 자, 이제 마치도록 아니, 아니, 하겠습니다. 안 가는 저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네, 네, 같이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 최보라는 다음 주에는 설날이 안 하나? 어쨌든 그건 뭐 알림 설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도 있다고 하니까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잠깐 넘겨서 얘기 들어보고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되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